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정말 바쁘실 텐데요. 오늘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의원님께서 또 특히 이제 동료 의원분이신데요. 칭찬을 해주셔서 저희가 왔어요. 예, 칭찬해 주셨다니까 우선 기분이 좋고요. 우리 300명 의원님들 중에 칭찬받을 만한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계속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의미가 있는 게 같은 당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당의 의원님을 칭찬하게 돼 있는데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모셔왔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수영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의원님을 칭찬하러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유니버셜 디자인 법안을 발의할 때 기자회견 장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때 말씀했던 내용이 제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취약계층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욱더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인권 문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혜영 의원님, 저를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습니다만은 우리 최혜영 의원님 유니버설 디자인 법안 발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그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을 비장애인이 깔게 되면 이게 제대로 깔지를 못합니다. 근데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 제대로 깔렸는지를 시각장애인들이 점검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이게 정확하게 깔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최혜영 의원님과 나눴는데 상당히 서로 간에 플러스 되는 좋은 일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최혜영 의원님과 더불어서 우리 의정활동 마무리할 때까지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최혜영 의원이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박수영 의원을 칭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까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매력 있는 네, 국회의원 박수영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기도 행정 1 부지사 등 30여 년 동안 행정 전문가로서 지내오시다가 정치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정치로 이제 들어오게 된 이유는 사실 그 행정 1부지사라는 자리가 절반 정도는 행정이고 절반 정도는 정치하고 만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에 59명의 국회의원이 계신데 한 분 한 분 다 저하고 접촉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이런 경험들을 가져왔는데 하면서 보니까 이거 30여 년 공직을 했던 내가 하면 저분들보다 조금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를 좀 하면 국민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정치의 길을 선택을 한 것이고요. 다행히 당선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저희가 느끼기에도 국민들과의 또 소통을 위해서 무언가를 좀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뭐 말을 줄이자면 국좀만인데 이 바쁘신 와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또 강연까지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건지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존만은 제가 이제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매주 한 번 주민들 뵙겠다 해서 이름을 뭐 민원인의 날 이런 좀 딱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해서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누구든지 오시라 해서 제가 이제 한 15분 정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 문제는 어디를 갈 수 있다. 어디 가면 풀린다. 이 문제는 안 풀린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가닥을 잡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고 쭉 해서 78번의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를 토요일에 진행을 해온 것입니다. 네. 혹시 뭐 거기서 또 조금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반대로 얻으신 경우도 있으시겠어요? 그럼요.
제가 아무리 현장에서 저는 책상에서 이렇게 법안 만들던 공무원이 아니라 경기도 부지사라는 사람은 늘 현장을 다녀야 됩니다. 또 이 시민들의 소소한 삶에서 제가 모르던 것들이 많이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싶은데 도시가스가 도로를 건너와야 됩니다. 네. 근데 도로 밑을 파야지 가스를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도로에 보면 이게 나라 게 아닌 도로도 많거든요. 네. 개인이 가진 도로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돌아가셔서 손자까지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찾아서 동의를 받으려면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공고를 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 밑으로 가스를 깔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금 제가 제안해놨는데 이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도로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예. 네, 저 그 말씀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행정적으로 복잡하게 돼서 예. 주인을 찾을 수가 없는. 맞습니다. 예. 그건 예. 정말 상당히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강연 얘기도 좀 해주시죠. 강연은 제가 이제 토요일 오전에는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1시간 동안 박수영 학교라는 제목으로 네. 최근 돌아가는 일들, 세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다든지, 최저임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다든지,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어떻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제가 쭉 강의를 합니다. 이런 모든 면들이 아마 이 국민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인상, 또 좋은 인상을 남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의원님께 칭찬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한 분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제 없던 신호등이 생기고 그래서 차량 정체가 되게 심해졌어요. 그냥 건널목으로 건너거나 아니면 무단횡단을 하는 아이들도 많이 제가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면서 봤는데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거 버스들도 많이 다니는 도로고 해서 위험해 보였는데 우리 의원님은 산소 같으신 분?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남은 기간에도 지금처럼만 저희와 소통해 주시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의원님. 원형 교차로. 요즘 특히 지방에 내려가면 이런 교차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편리하고요. 또 덩달아 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신경을 쓰셨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원형 교차로, 소위 로타리라고 하는 회전 교차로를 거의 잘 안 쓰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네. 근데 신호등을 만들어 놓으면 차가 있든 없든 신호가 바뀌니까 네. 이게 많이 밀린 쪽이 빨리 빼줘야 되는데 이까지는 아직 우리가 기술이 발전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원형교차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쭉쭉 빠져나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주민들의 시간이 많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충분한 공간도 되고 차량이 한쪽이 많이 밀리는 이런 쪽은 원형교차로가 100%더 낫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저희 동네에 도입을 했더니 주민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한 번에 뭐 신호 기다리지 않고요. 이용할 수 있어서 네. 굉장히 편리하다는 생각했었어요. 네.
예,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도 챙기셨다고요. 예, 실은 건널목 위치만 바꾸면 대단히 아파트에서 나와서 한 번만 건너면 학교로 갈 수 있는데 네. 이걸 두 번, 세 번 건너니까 제가 선거 유세를 하다가 후보 때 보니까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너무 여러 번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쪽에 안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경찰하고 구청에 얘기를 해서 바로 건널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건널목을 만들어줬더니 아주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몇 번 몇 초가 중요하고 저희도 아침에 헐레벌떡 일어나면은 정말로 1분, 2분 단위로 지각을 하고 막 이러지 예, 않습니까? 그렇게 서둘러 가다 보면 또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가득 만들어준 거는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지역구가 부산이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부산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2의 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조금 그 위상이 떨어진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부산에 대해서 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네요. 예, 부산이 뭐 제2의 도시는 여전한데 인천이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지금. 근데 부산에 한참 때 한 400만 가까이 갔던 인구가 지금 340만, 한 달에 1,500명이 지금 빠지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이유는 뭐냐? 부산이 가진 그 무한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네네. 수도권으로 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부산은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제가 부산을 뭐 행정을 책임지고 있지는 않지만 부산을 한다면 3가지 정도의 산업으로 부산을 이끌어가야 되겠다. 첫째가 잘 아시지만 해운대를 비롯한 이 백사장, 해운대 비치 이런 게 있으니까 관광을 중심으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데스티네이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부산이 이 태평양 항로, 그다음에 시베리아 항로, 북극 항로 이게 다 지나가는 물류 중심의 항구 도시니까 이거를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이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금융입니다. 부산이 이 서울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금융 중심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제 지역구입니다. 여기 이제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전하고 있는데 이제 금융 중심으로 커가면서 물류와 관광을 금융이 뒷받침하면 부산이 저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나은 부산. 규모는 작지만 삶은 더 나은 부산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박수영 의원님을 지켜보는 국민이 또 계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사실 우리가 흔히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는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렇게 원색적으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교체 없이 정치 교체 없이 계속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는 권력은 부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 4선 또는 3선 이상의 연임을 제안하게 된다고 하면은 정치 신인들이 좀 더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큰 무대에서 본인의 역량을 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가 엘리트주의라던가 권위주의로 대표되는 보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뭔가 주민과 함께하고 그리고 수많은 청년이라던가 새로운 계층의 사람들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박수영 의원님의 전혀 다른 정치, 그걸 이끄는데 박수영 의원님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칭찬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안을 내셨어요. 네네. 네, 뭐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국회의원이 3선 이상 하는 것을 제한한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법안 제가 낼 때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만은 300명 국회의원 계신데 10명 이상 사인을 받아야 법률안을 네. 제출할 수 있어요. 제가 네, 대표 발의를 네. 했지만 네.
근데 그 10명 받기도 어려웠던 법안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을 우리나라에 이제 구선하신 분까지 계셨는데 지금도 뭐 5선, 6선 막 계시죠. 네. 근데 이렇게 과연 국회의원을 구선을 하게 되면 49, 36, 36년을 국회의원 하신 게 되거든요. 과연 이게 맞는가? 예를 들면 능력이 있는 분 같으면 도지사나 시장 출마를 하고 또 어디 가서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업 운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좀 일반 시민들의 입장으로 한번 쯤은 돌아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딱 3번만 국회의원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법안을 어렵게 냈습니다. 이렇게 정치 세대 교체를 위해서 조금 그래도 선행되어야 될 뭐 몇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치가 바뀌어야죠. 우리 정치가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과제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각자가 정치인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가진 자리에서 특권 이런 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자. 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너무 큰 권한들을 빼내고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렵습니다. 예, 어렵네요.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려야 될 질문이에요. 저희 그 인터뷰 릴레이 칭찬에서 동료 의원분 중에 내가 이분을 좀 추천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죠? 예, 뭐 여러분이 계셔서 사실 고심을 좀 했습니다만은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을 칭찬했으면 합니다. 김민석 의원님, 오늘 저는 김민석 의원님 정말 칭찬드립니다.